해가 뜨면 아침이 찾아오고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루. 그렇게 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잠을 통해 하루의 고단함을 푸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모두가 곤히 잠든 늦은 저녁. 수없이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잠을 자도 도대체 잔 것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좀 화도 좀 많이 내고 졸음운전 때문에 접촉사고가 살짝 났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피곤하니까 의욕도 좀 떨어지고 무기력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귀가 아플 만큼 큰 소리로 코를 골다가 순간 숨소리가 멎어지는 수면 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저희가 일반 코골이와 다르게 수면무호흡증은 숨을 환자분이 멈추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이 지속되고 오래됐을 경우는 다양한 합병증들을 불러올 수 있고 중증도가 심각하다면 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하루 종일 눈꺼풀이 천근만근,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수면 무호흡증. 자칫 가벼운 증상으로 넘겨 방치할 경우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수면은 안녕하십니까? 환자에게 안정적인 숨을 불어넣어 잃어버린 잠을 되찾아줍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과 수면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일 대낮 주차장. 어디선가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32세 직장인 김상환 씨. 점심 끼니까지 거르고 차 안에서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회사 휴게실이 있지만 코골이가 워낙 심해 이용할 엄두를 못 낸다는 상환 씨.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좀 깨기도 하고 해서 낮에 이렇게 시간 날 때 좀 자고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 한 번씩 깨기도 하는 거 보면 코 고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집에서는 이제 와이프나 애기나 뭐 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뭐 잠도 못 자고 한 번씩 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도 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혼자 독방 쓰고 막 그러고 하거든요. 업무의 고단함 때문일까요? 수면 부족은 상환 씨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외근이 잦은 업무 특성상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분명히 잠을 잤는데 눈꺼풀은 천근만근. 요즘은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을 땐 가까운 카페를 찾는데요. 상환 씨가 하루에 마시는 커피는 10잔 내외. 카페인에 의존해 잠을 이겨보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근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곤할 때마다 한 잔씩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잔이나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마다 한 잔씩 계속 먹고 있어서 하루에 7, 8잔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환 씨의 수면 상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업무가 끝난 저녁 병원을 찾은 상환 씨. 수면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CT 촬영과 내시경 검사를 통해 공기가 흐르는 통로인 기도의 형태를 파악하고 비강, 비도, 후비도 등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코 점막이 비우되고 목젖은 처져 기도가 좁아진 상태. 기도 모양이 약간 아령 모양으로 나와요. 이거는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다는 거고 편도 때문에 발생하는 좌우에 회색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지금 확인은 가능하고요. 남들과 다르게 목젖이 조금 많이 처져 있는 게 CT상에서도 보입니다. 뒷공간을 많이 막기 때문에 부강호흡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죠. 점막도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호흡에 장애가 생기는 수면 무호흡증은 체중이 증가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도 내부에 이런 지방 조직이 축적되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기도를 좁게 만들어서 생기는 게 코골이나 무호흡일 가능성이 많고요. 1년 내 10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무호흡과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골격 구조나 안쪽에 있는 내부 조직들이 비대하고 그리고 기도가 너무 좁아져 있는 기본 상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체중 증가가 원래 좁아져 있는 기도를 더 좁게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됩니다.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수면 다원 검사로 잠을 자는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신체의 다양한 반응을 체크합니다. 이제 환자분 주무시면서 심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얼마나 깊게 주무시는지 그런 거 보려고 지금 다 붙이고 있어요.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 장애 진단을 위한 표준 검사인데요. 센서를 통해 뇌파,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등 수면 중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잠을 자면서 진행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평소에 환자분이 주무시는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주무시면서 환자분이 밤새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저희가 수집하는 것이 수면 다원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무시는 동안에 나타나는 뇌파라든가 근육의 움직임, 코골이, 그리고 심전도 등등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환자분이 주무시는데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 되겠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코골이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기면증이라든가 불면증, 렘수면 행동장애 등등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 중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체크되는데요. 밤새 쉴 새 없이 뒤척이며 새벽에도 몇 번씩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상환 씨. 의료진은 환자의 각성 빈도와 수면 단계를 측정해 수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들 주무시면은 이제 N1, N2, N3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무시는데 N1은 이제 가수면 상태고요. N2는 얕은 잠, N3는 깊은 잠, 그리고 REM 이렇게 꿈꾸는 순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 호흡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코를 얼마 정도 골고 있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무시면서 조호흡 나타나고 코도 고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코골이가 심해져서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간당 무호흡이나 저호흡 횟수인 AHI 지수로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은 상환 씨. 현재 그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환자분은 수면 무호흡이 있으시고요. 그 중증도도 중등도 수준, 그리고 저호흡이 위주, 자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타입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골이도 많이 나타나시고. 무호흡이 아마 없었어.
김성환 씨는 시간당 AHI 수치가 17.4로 중증도에 해당했고 가장 깊은 수면에 해당하는 N3 수면도 9.41%로 정상 수치 25%보다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자분 상태가 일단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과 그에 상응하는 코골이, 수면의 단절, 수면의 분절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과적인 치료 양압기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 치료 두 가지가 다 가능하신 상태인데 덜 침습적인 양압기 치료를 먼저 하고 치료가 이제 완전치 않다라고 판단되면 추후에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양압기 적정 압력 검사를 통해서 양압기 압력을 측정하고 그 후에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환 씨는 수면 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압기는 잠자는 동안 마스크를 통해 코와 입으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는데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열어주어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흡하다 보니까 좀 적응도 되는 것 같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사용해서 이제 와이프나 아기랑 이제 같이 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준모 씨는 지난 7월부터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양압기 마스크를 분리해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잘 때 이제 제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청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 마우스 코에 이제 끼우는 요 용도는 이제 젖병 세척제로 따로 이렇게 깨끗이 세척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요거는 가습기 용도인데 요건 이제 물을 정수를 채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는 한번 버린 다음에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에 다시 정수를 채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코골이를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준모 씨. 치료에 좋다는 기구는 모두 써봤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반 분들의 한 10배 정도? 11배 정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 무호흡증 자체가. 네. 8시간, 10시간씩 자고 일어나도 이제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피로했고, 또 낮에도 낮잠을 아무리 자도 이제 그 피로가 풀리지도 않고 졸음운전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아기가 이제 있는데 이제 아기랑 와이프랑 같이 자면은 아기가 새벽에 이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자주 일어나서 이제 힘들어하는 적도 있었죠.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착용하면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준모 씨. 그만큼 양압기 관리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양압기를 끼고 자기 전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양압기 끼고 나서부터는 중간에 이제 일어나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쭉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한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제 낮에 낮잠 잤던 것도 이제 완전히 낮잠을 안 자게 됐죠. 졸음운전도 안 하게 되고. 양준모 씨가 양압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7시간 정도. 사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꿀같은 단잠을 되찾게 되면서 이 정도 불편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데요. 부부관계도 호전될 만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하고 와서 낮잠을 자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좀 화도 좀 많이 내고, 이렇게 아기를 같이 돌보고도 해야 되는데 낮잠을 자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툼도 좀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낮잠을 아예 자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전에는 같이 자면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많이 예민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방에서 함께 자니까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양준모 씨는 양압기 수능 기간을 끝내고 6개월 연장 사용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양준모 씨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양압기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를 통해 수면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과 네. 그리고 무호흡 점수, 네. 그리고 환자분이 양압기를 쓰면서
공기가 새는 이런 세 가지를 양압기가 칩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보셨을 때 그 세 가지 점수가 다 매우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양압기를 착용하시면 최근 6개월 데이터가 3.6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워낙 잘 쓰시고 계셔서 저희가 볼 때는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걸로 보입니다. 치료 전 수면 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5.9로 일반인보다 11배 이상 수면 장애가 심각했던 준모 씨. 현재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2.8로 양질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점수로는 55.9의 AHI에서 2.8점 정도, 그러니까 수치로 환산하자면 20배 정도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이 많이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코골이라든가 그리고 피로도, 그리고 낮에 졸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지금 평가가 됩니다. 수면 장애를 극복하고 꿀같은 단잠을 되찾았다는 사람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실제로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 옆에서 봐주셨을 때 단순 코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숨을 오랫동안 멈추고 있다던가 아니면 주무시다가 너무 자주 뒤척이거나 깨거나 하실 때는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혼자 주무시거나 그런 상태를 체크해 주실 분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 어플이라든가 간단한 자기가 수면하는 정도를 녹화해서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럴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환자분께서 너무 개운하지 않다거나 주간에 너무 졸리거나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질 정도의 피곤함을 느끼시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수면 장애가 다시 말해서 생긴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로 인한 합병증 중에 대사증후군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비만이라든가 과체중,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합병증과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단기적인 합병증에는 잠을 바로 못 자고 다음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합병증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또는 대사증후군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급사라든가 하는 심각한 질병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탈모라든가 발기부전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압기 적응 기간은 저희가 수능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90일 동안에 환자분께서는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양압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환자분의 수능도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수능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압력을 제대로 잡거나 구조를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바꾼 다음에 양압기를 쓰는 경우에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압기를 쓰시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환공포증이라든가 폐쇄공포증 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양압기 사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는 수면 무호흡증의 표준 치료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운검사를 받고 난 뒤에 그 양압기를 착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걸 안 끼다 껴서인지 갑갑하고 이틀 3일째 된 날부터는 저한테는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4일째 잤을 때는 그 양압기가 자고 나니까 벗겨진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거기에 양압기가 맞지가 않았는 것 같아요. 오랜 수면 무호흡증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렸던 박순열 씨. 2013년 첫 진료 당시 무호흡, 저호흡 지수는 55.2. 수면 무호흡 상태가 고도 단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수면 장애로 고혈압과 비만까지 얻어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습니다. 고심 끝에 지난해 10월 수면 무호흡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한다고 해서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을 완전히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원래 혈압약을 오래 드셨었는데 고혈압도 사실 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지시기도 했고, 그리고 체중도 본인이 수술하고 나서 조금 빠지시기도 했는데, 수술도 수술이지만 본인의 그런 관리도 잘 하셨고 많은 부분이 좋아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계신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수술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외수인 두피 판술과 편두선 적출술로 폐쇄된 기도 부위를 넓혀줍니다. 편두선을 제거해 좌우폭을 넓히고 목젖의 점막을 자른 후 입천장에 접어 올려 봉합합니다. 숨길을 넓혀 코를 통해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비강 구조를 확보하는 겁니다. 수술 이후 무호흡 수치와 코골이 수치가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런 막힌 폐색 부위를 열어준다면 그런 공기 유입량 자체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그런 상쾌함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기 양이 늘어난다면 그런 무호흡 점수도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삶의 질의 상승이라든가 코골이 증상의 소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김춘기 씨 역시 수술을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극복했습니다.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 부부가 각방을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경험했던 김춘기 씨. 그리고 환자분 코골이 점수가 288점, 100점 이상이 나오는데 거의 300점에 가까운 엄청 시끄러운 점수인데 이 점수 6.0, 그러니까 거의 없죠. 50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서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았고 확 좋아진 거지. 네. 수술 전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28.5였지만 수술 이후 AHI 평균 점수가 4.2로 감소해 정상 수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김충기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정상이 됐다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술 전에 보였던 무호흡 점수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분도 지금 본인의 그런 주관적인 만족도도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경과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지내시면 추후에 이제 이런 예후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저는 자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집사람이나 애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 잠자다가 와가 내 막 깨우고 이랬대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은 진짜 너무 편하고 활력을 좀 되찾았다 해야 되나? 진짜 막 몸이 가뿐하고 좋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수면은 건강은 물론 생활에 활기도 더합니다. 오랜 방황 끝에 피자 가게를 열고 인생 2막을 시작한 박순열 씨. 양질의 잠이 가져다준 삶의 변화입니다. 혈압이 보통 175에서 180이 나갔었는데 지금 130, 125 또 많이 다운됐고, 그리고 몸무게도 90kg에서 73, 4 정도로 낮아지고, 꿀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 자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정말 로망이었고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인데, 저희는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아주 편안한 어떤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로부터 잠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한다면 하루빨리 수면 상태를 진단해 수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은 코를 고시는데 이게 무슨 검사가 필요하고 또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질에 겁을 먹고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치료 방법도 간단할 수 있고
그런 절차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환자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